예, 월요일장 안도렐리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적지 않은 차익도 나오면서 제한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과 중심을 잡는 투자법 역발상 투자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됐고요. 이제 안도렐리 기대했는데 금요일 좀 일정 부분 오른 부분도 있고 그런 거를 예측했던 분들은 좀 차익 실현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안도렐리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 가장 관심사고 궁금합니다. 분석해 주십시오. 네, 일단 과거의 케이스를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한번 봤었는데요. 네. 네, 일단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통과가 되면 그때가 이제 저점인 경우를 지난주에도 봤었고 이번에 주말 사이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뒤로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유지가 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과거 2016년도와 2017년도에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때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그러한 그림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때는 외국인 순매수세가 위에 제가 빨간색 영역으로 해놨는데요. 한 8조 정도가 외국인 순매수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지수가 헌재라는 그러한 결정도 있고 대선이라는 그런 불확실성 앞두고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는 외국인들이 매도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지금도 예를 들면 저렇게 로직이 된다면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아설 가능성은 있는 거잖아요. 네, 가능성은 네, 있죠. 네. 가능성은 있는데 네. 외국인들이 어쨌든 수급에서 조금 좋아지는 그러한 그림이 되려면 우리나라 원화의 환율이 조금 더 안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그때 당시에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했었던 부분들이 가능했던 것은 제가 빨간색 영역으로 칠해놨는데 그때가 2017년도부터 18년도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00원 넘던 이제 환율이 1,100원대까지 이렇게 우하향으로 원화 강세가 나타났던 그러한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수급이 좀 유입되는 그러한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이제 좀 불안한 전국이 조금 지나가고 있지만 환율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아직은 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러한 환경이다 보니 그렇죠. 외국인들의 순매도는 오늘 양시장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1,300원 수준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좀 더 팍팍 않죠, 떨어져야 그렇죠?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코스피와 그러면 이제 환율하고의 관계를 오래간만에 다시 업데이트를 해서 이제 좀 가져가 봤는데 한번 보시면 파란색 짙은 색이 우리 달러 원 환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로 많이 치솟을 때는 노란색은 코스피 지수입니다. 떨어지는 그런 그림을 보이고 있죠. 과거에도 반대로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환율로 한 거고 만약에 원화 가치로 하면 사실 뒤집으면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네. 그래서 오른쪽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1,400원 넘는 환율은 코스피 지수한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같은 방향으로 그려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음 페이지가 오른쪽 끝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환율이 이렇게 역축으로 그려놨습니다. 1,300원에서 1,400원까지 우리나라 원화가 가치가 떨어지고 약세를 보일 때 외국인들의 포지션도 감소하는 그런 그림. 그럼 적어도 이게 노란색이 돌아서려면 환율이 좀 안정을 좀 찾고 1,300원이나 뭐 아무튼 드라마틱하게 좀 떨어져주는 그런 그림을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과거에 이제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 대금을 올 연초부터 뭐 월별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월별로 그려봤는데 9월 달이 가장 피크였네요. 한 8조 정도 외국인들이 한 달 동안 팔았다가 4조 7천억, 4조 3천억. 물론 아직 12월이 다 끝나진 않았습니다. 이제 한 10일 정도의 거래일이 남아있는데 9천억 정도 지금 매도가 지난주 금요일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9월 달 이후에 나오고 있는 순매도 규모보다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부분은 다행스러운 부분인 것 같고 이 정도 규모라면 연기금이 최근 열심히 또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죠? 연기금이 최근처럼 수급만 받쳐준다라면 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대부분의 코스피에서 외국인 매도의 상당 부분은 지금 그림에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삼성전자의 외국인 순매수 대금이 상당 부분입니다. 그럼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도가 멈추면 된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도는 당분간 계속 나오죠. 왜냐하면 자사주 취득 구간이기 때문에 근데 자사주 취득을 하면서 외국인 물량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최근에 뭐 제한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이것도 크게 뭐 영향은 안 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지난주 후반에 급하게 우리가 지수가 반등을 줬던 요인은
아무래도 이 수급적인 부분이죠. 신용 잔고가 바닥을 급하게 좀 찍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 검은색이 코스피, 아래 노란색이 코스닥의 신용 잔고 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모두 탄핵 전국 전후로 해서 가파르게 네. 떨어졌고 지난주 후반에는 이제 바닥을 잡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줄었다고 볼 수도 있고 조금 아쉬운 변으로 보면 사실은 뭐 이게 강제적으로 좀 청산이 된 거죠. 청산됐다 네, 그렇게 청산이 볼 수도 된 있는 거죠. 그림입니다. 예. 보통 시장이 좀 이제 약세장에서 네. 이렇게 좀 바닥을 잡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레버리지 물량이 예. 강제로 청산이 되는 그렇죠. 경우가 예. 보통은 바닥을 좀 땡겨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도 안타깝게도 그런 케이스가 왔던 네. 것 같고 개인들의 순매수 대금을 보시면 외국인들하고는 반대죠. 결국에는 매수를 열심히 하다가 줄이고 있고 이번 달 들어서 이제 3조를 팔았는데 여기에 상당 부분이 방금 이제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이제 레버리지가 청산되는 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코스피 지수 코스닥이죠. 코스닥과 신용잔고 추이를 보면 단기적으로는 급한 매물 다 소화됐고요. 이제는 뭐 급하게 나올 매물이 없다 보니까 V자로 반등이 나왔고 탄핵 전국 이전까지는 회복을 했는데 여기서 추세적으로 가려면 결국에는 뭐 좀 환율이 좀 더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면서 움직임이 나타나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방은 이제 막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슈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CDS 프리미엄 파란색 그림을 보시면 별로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연초이 수익률이 우리나라가 뭐 주요국 중에는 가장 부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탄핵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보다 더 나쁜 이슈가 없다라면 이번 12월 달이 바닥은 일단은 잡아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는 FOMC 회의와 일본의 이제 통화은행 정책 회의입니다. 네. 근데 이거는 뭐 FOMC 회의는 이미 25bp 정도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뭔가 코멘트가 달라지지 않는 이상은 방향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고요. 일본은행에서도 뭐 지금은 동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번 주에는 이 두 가지 이벤트가 지나감과 함께 지수는 이제 전고점을 회복을 했으니까 약간 지수가 쉬는 구간에서 아마 좀 테마주라든지 종목 장세가 활발하게 펼쳐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다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장부터 분석했고요. 예, 섹터나 종목 아이디어, 투자 아이디어 보겠습니다. 탄핵 전국의 정치 지형이 변화되면서 어떤 기업들이 수혜가 될 수 있을까를 시장은 주목하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1월 20일, 이제 한 달 정도 남아서 트럼프 수혜주는 뭘까? 과거 1기와 비교하는 자료들도 많이 있군요. 전략 세워주십시오. 네,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이제 대북 관련해서도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될 것 예, 같다라고 미리 말씀하셨죠. 말씀을 예. 드렸었는데 그게 조금씩 이제 좀 구체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정식으로 발효됐다라는 뉴스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갔을까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기사만 보면 표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트럼프 당선자가 계속 북한과 관련된 뭔가 친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네. 이걸 가지고 다시 저 방위비 협상 관련된 부분들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주한 미군의 이제 좀 비용을 서로 좀 나눠서 하자라는 그런 부분인데 한국은 돈을 잘 벌고 우리나라한테 수출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분담을 좀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라는 게 트럼프 1기 때의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도 만만치 않은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북한과의 자꾸 친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우리 말을 안 들어주면 나 주한미군을 확 빼버릴 거야. 뭐 이런 압박도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네. 극단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부분들이 이 방위비 협정은 5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만기가 2025년도에 그 부분이 끝납니다. 그러면 2026년도에는 새롭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협상이 2025년도에 다시 한번 트럼프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뭐 완료는 됐지만 우리 다시 한번 금액을 좀 이야기해보자 라는 분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것을 염두를 해두시고, 주말 사이에 지금 보시면 북한 담당 특임대사를 지명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약간 전국이 지금 불안한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보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먼저 만나서 그들하고의 뭔가 이런 좀 분위기를 형성할까봐 지금 시장에서는 좀 걱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분위기가 나타났던 2018년도에 시장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좀 한번 볼 만할 것 같습니다. 2018년도 한 해 동안의 상승률 상위 종목들을 제가 다 뽑아보니까요.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종목들이 대부분 다 대북 관련 남북 경협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부산산업, 대오AL, 대아TI, 푸른기술 이런 종목들은 다 철도와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또 북한의 이제 건설 관련된 건설이라든지 시멘트 이런 종목들, 비료 여기도 이제 전반적으로 2018년도에 강하게 움직였던 부분들을 기억해 본다면 내년도에 트럼프 취임 이후에 혹시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전개됐을 때 과거에 누가 많이 올랐었고 강했었던지를 한 번쯤은 체크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우리는 2주 전에 사실은 큰 종목으로 현대 엘리베이터에 대한 종목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셨죠. 그렇죠? 예. 네. 근데 때마침 지난주 후반에 현대 엘리베이터는 이러한 내용들을 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기업 가치 제고. 약간 요즘 밸류업에 맞는 네.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게 되는데, 뭐 기업 가치를 성장시키겠다라는 거 좋은 내용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 중에 하나가 주당 배당금인데 보통 주식에 대해서 4,000원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주가가 오른 것을 감안하면 그래도 시가 배당률로 한 7%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만만치 않은 그런 배당률이고, 또 현대그룹에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뭐 기관들 수급들 전반적으로 이렇게 네. 긍정적으로 여전히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는 대북 관련해서 남북 경협이 강했다면 2019년도에는 통신 장비 업종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때 업종별로 연초 대비 수익률을 보시면 이 통신 장비 업종이 가장 왼쪽인데요. 가장 강한 흐름을 보였고, 그 종목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KMW라든지 뭐 오이솔루션, HFR 이런 종목들이 강했는데, 최근의 움직임이 전투기는 안 되고 무인기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미국에서 많이 하고 있죠. 이 무인기가 잘 되려면 이 5G MEC라는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신호가 가까운 데서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바일 엣지 컴퓨팅이라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걸 하고 있는 기업이 HFR이라는 종목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그런 부분들을 떠올려 보면 앞으로 이 무인 드론이라든지 무인화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5G MEC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면 다시 어게인 2019년 통신장비 흐름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한번 공부해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민재기 역발상 투자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